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검비봉 최보식 언론의 객원 논설위원인데요. 이분 요즘 제가 글 아주 잘 읽고 있습니다. 이재명 아들에 대해서 쓴 건데요. 모진 결심 끝에 엄지손가락 잘랐으나 단지의 맹세 어기고 또다시 도박, 이런 글입니다. 손가락 잘랐는데 또 도박했다, 이런 사연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중국인들은 특히 도박을 좋아한다. 한국에 화교들이 많던 시절에 다니던 화교 짜장면집에 어느 날 가보니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놀랍게도 주방장으로 있던 사람이 주인이 되고 원 주인은 다른 식당의 주방장으로 취업해서 나갔다. 알고 보니 주인이 주방장과 밤마다 도박을 하던 끝에 주인이 가게를 빼앗긴 것이다. 배고픈 시절 경제가 궁핍한 중에도 도박이 성행했다. 부친의 동양인이 주류 음료 도매상을 하는데 이 가게에서 일하던 주인의 처남이 오른손 엄지가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수금한 돈을 들고 번질나게 도박판에 드나들면서 매부의 속을 썩였으며 스스로도 괴로웠던 나머지 모진 결심 끝에 엄지손가락을 도끼로 스스로 잘라버린 것이다. 경악할 일은 이 사람이 단지의 맹세를 어기고 또다시 도박을 하더라는 것이다. 당시 유행했던 도리지꼬땡이나 섰다를 하려면 엄지로 화투장을 쪼는 동작은 필수다. 도박은 사람의 인성을 비피하게 만든다. 친조모의 장례를 치른 날 도박장이나 성매매 업소를 찾거나 한 일은 도박 중독자에게 말하면 별로 놀라지 않는다. 도박에 환장한 집안 장남이 막내 아우의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물 몽땅 들고 도박장으로 가버린 일도 목도한 바 있다. 도박에 전 재산을 날린 사람이 화투 한 가마를 짊어지고 산으로 들어갔다가 수년간 고된 수행 끝에 득도한 후 하산한 경우도 보았다. 도박판에서 적지 않은 돈을 날린 청년이 이 고수를 찾아가 고액의 수업료를 내면서 매일 1-2시간씩 개인 교습을 받는 모습도 보았는데 24시간 화투짝을 손에 쥐고 다닌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박이 생애 전부이기에 가정사와 식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도박과 도파민의 관계를 보면 중독자가 도박을 못 끊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도파민을 수치화할 경우 3-4일 정도 굶은 사람 앞에 핫도그를 주었을 때 나오는 도파민은 50, 마약, 코카인에 취할 때 200 내지 300인데 도박판에서 돈을 따는 순간이 200에서 300이다. 그러므로 도박 중독자가 무슨 일을 하든 도박판에서만큼의 희열감을 못 느끼는 것이다. 도박은 유전성이 있는 걸로 연구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친구의 부친이 화투나 마작을 즐기셨는데 그 집 형제들도 모두 도박을 좋아한다. 나중에는 해외 도박자까지 뻔질나게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도박 중독자들의 특성은 뭐 아니면 도의 과단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목표를 하는 일에 정상적인 룰을 지키면서 도박을 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수단과 편법을 모두 동원하여 최상의 결과만을 목표로 치닫는다. 뭐를 못 먹고 도의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데 쉽게 올인해버려. 조직이나 다수 타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선 사람에게 이런 근성은 매우 위험하다. 전쟁을 하는 지휘관이 운의 승부를 걸고 병사들의 생명은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차 오판으로 무모한 작전을 벌여서 쫄딱 망할 확률이 높다. 경영자나 정치 지도자 중에 간간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한때는 승승장구하는 듯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날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도박판에서 돈을 다 잃고 일어서는 사람에게 잡이나 해장국 값으로 주는 푼돈을 따시라고 한다. 도박도 매너 있게 잘한 사람에게는 따시도 후하게 주지만 지저분한 자에게는 따시도 팍팍하거나 주지 않는다. 정치판은 냉혹한 도박판이다. 이 바닥에서는 다 잃고 자리를 떠날 때 따시를 주지 않는다. 정치판에서의 패자는 사라질 뿐이 아니라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잊힐 뿐이다. 도박판에서 돈 잃고 가는 사람을 그 따시 준다고 하거나 꼬평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따시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재명 아들이 도박인데 그 아들의 할아버지, 다시 말해서 이재명의 아버지도 도박으로 전 재산 날려서 한동안 어렵게 살았다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집안이 도박의 DNA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의 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이 글입니다. 왜냐면 도박으로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결정할 때 도박같이 결정을 해버린다, 이러면 큰 탈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요, 차근차근 단계 밟아서 열심히 해서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려고 하질 않아요. 도박이라는 건 일확천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예를 들어서 그날 일당을 10만 원을 받는다, 15만 원을 받는다. 그러다가 또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또 20만 원을 받게 노력하고, 또 봉급이 올려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봉급 받아가 열심히 회사에서 공헌해서 300만 원 오르고 400만 원 오르고 나중엔 임원이 돼서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그 성공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도박에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방에 오늘 그냥 몇천만 원 딸라고 그러고 한 방에 몇 억을 딸라고 그래요. 그게 간이 자꾸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일당 10만원짜리 노가다판에서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카톡판에서 하면 오늘 잘하면 50만원도 따고 100만원도 따는. 그러니까 잃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뭐 아니면 도로 하거든. 잃어봐야 뭐 인생 뭐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거는 위험하다. 다시 말해서 이 글에서 지적하는 거는 이재명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건 위험하다. 왜냐하면 DNA가 도박 DNA이기 때문에 이 DNA는 위험하다는 거죠. 판돈 걸듯이 나라의 운명을 이 판에 확 종전선언 판에 확 걸고 이 좌파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냥 중국한테 확 걸고 미국하고 끊고 그리고 김정은하고 막 도박하고 정상회담 이러면서 선거에 한 판 그냥 이겨보려고 열심히 해서 차근차근 이게 아니라 한방승부를 한탕을 노리는 게 도박이거든요. 그 DNA거든요. 나라를 그렇게 운영하면 위험하다는 건데 또 터진 게요. 이재명 아들의 도박도 도박이지만 마사지업소 뭐 성매매도 성매매지만 이게 이재명 장남의 예금액이 이상하다 되는 겁니다. 갑자기 급증을 하고 갑자기 쭉 빠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한 거는 알려진 대로 인턴 몇 달 한 거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상한 게 문화일보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도박을 시작한 게 2019년 이후에 도박하고 2019년 이후에 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금이 이재명이 준 증여냐 아니면 이게 타짜에서 돈을 딴 거냐 이런 걸 지금 지적하는데 둘 다 큰일이죠. 왜냐하면 증여했으면 세금 안 내고 왕창 준 거냐 아니면 타짜면 도박을 상습 도박을 얼마나 크게 했으면 이렇게 예금이 늘어났느냐 그런데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 허정환 선대위 상근 부대변인이 밝힌 거예요. 국민의힘 부대변인이요. 논평을 했는데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2018년도분에 직계가족 재산 신고 같이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 87만 원에 불과해요. 이 이동호 이제 장남 87만 원인데 2019년에 근데 2020년도 재산 신고에 갑자기 4,916만 원이 늘어서 5,004만 원이 됐습니다. 예금이 갑자기 특별히 일한 건 없고 그 인턴한 것뿐인데 그리고 486만 원의 채무를 신고합니다. 5,004만 원 예금이 있고 이동호가 486만 원의 빚이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2021년도 재산 신고할 때는요 갑자기 예금이 5,114만 원 채무 변제로 인한 예금 감소가 또 5천만 원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5천만 원 빚 갚고 그리고 예금 증가가 5,114만 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어떻게 무슨 돈이 나서 5천만 원을 빚을 갚고 갑자기 1년 새에 5천만 원이 또 예금이 증가했어요. 근데 경제활동한 거는 2019년에 금융회사 인턴한 거 6개월 뿐이거든요. 인턴은 여러분 알다시피 차비 정도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와야 차비하고 그저 밥값 정도 나오는데 그거 했는데 예금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요. 1, 2년 사이에 매년 이렇게 빚을 또 5천만 원 갚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이재명이가 돈을 왕창 줬는지 그래서 빚도 갚고 또 나머지 예금도 이렇게 늘어났는지 아니면 도박을 해서 이 정도 돈을 땄는지 따서 빚을 갚았는지 그러면 억대 도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라는 건데 밝히는 거네. 허부 대변인님 이재명 후보의 장남 불법 도박 이재명이가 사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1,000만 원쯤 잃고 은행에 빚도 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1,000만 원 잃은 게 아니라 이게 5천만 원 이상 어떻게 2년 만에 예금이 증가하고 어떻게 빚을 5천만 원 갚을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장남이 타짜 수준의 도박꾼이든지 그래서 돈을 그렇게 왕창 땄든지 아니면 이재명이가 돈 준 거 아니냐 그러면 증여거든요. 그러면 세금 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들한테 돈 줄 때 재산을 줄 때 증여세 내야 되거든요. 그거 냈느냐 이거지. 그러면 세금 탈루 아니면 상습 도박 완전히 이거 엄청난 돈의 상습 도박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딱 걸렸습니다. 도박도 못합니다. 이재명은 후보 사퇴받기 길이 없는 것 같은데요. 둘 중에 증여세 탈루 아니면 아들 상습 도박인데 단위가 이건 엄청난 단위야. 수입이 없잖아. 수입이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5천만 원 빚 갚고 5천만 원 예금이 들어요. 이건 말이 안 돈 준 겁니까? 아니면 타짜야? 둘 중에 하나 다 문제입니다. 이런 집안에 가는 살인범에 해경군 김씨도 있죠. 이런 집안에 나라의 운명을 맡겨서 되겠어요? 그겁니다. 아까 그 칼럼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까 칼럼에서도 손가락을 오징 결심급 때 엄지손가락을 잘렸지만도 엄지손가락 없이 화토를 하는 예를 들었는데 그만큼 도박 중독은 못 끊는다. 근데 이건 유전적인 게 있다는 게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못 끊는다. 장남 DNA가 있다. 그럼 도박 집안이다. 그러면 도박 집안의 나라의 운명, 경제, 안보 모든 이거 과학기술 이런 걸 도박판에 도박 걸듯이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거 실정법에 둘 중에 하나인데 다 위반이에요. 증여했어도 위반, 상습 도박 이런 판이 이 정도 컸으면 엄청난 상습 도박으로 갑니다. 아들은 끝났고 이 아들과 함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사과했다고 되는 것 같아요. 참말 이건 사과로 끝났습니다. 그거 대지하고 사표 내는 길만이 이재명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집안의 가장을 국가를 맡겨서 돼요? 가장도 안 돼. 여기는 가장도 안 되는 사람을 국가를 맡겨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챙기셔야 돼요. 빨리 거기서 후보 교체를 해서 민주당 당을 살리고 나라까지 살리는 얘기는 안 해. 그런 생각도 안 하겠지만 그 당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집안 사람한테 맡겨서 나중에 후보 돼가지고 대통령 떨어지도 감옥 가고 돼도 우리나라가 큰일인데 그렇게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큰일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무섭다 무서워. 엄지손가락 잘라도 이거 쪼는데요. 섰다나 돌이죽거든. 이거 엄지손가락으로 쪄야 돼. 근데 엄지손가락 잘라도 어떻게 이걸로 비벼서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팔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대요. 이거 안 돼. 이 DNA는 빨리 이거 조치 취해야 돼요. 못 고친다니까 이거. 이런 집안이에요. 무섭다. 그거에다 발가락을 끼워가지고 떤다니까. 안 돼.